오늘 우리 K 증시는 네 가지 원인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수명이 이제 하루짜리인 것도 있고 잘못하면 이게 지병으로 오래 자리 잡을 것도 있으니까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자고요. 첫 번째, 코스닥은 신용미수가 과도했던 종목들 위주로 급락을 했는데 그 종목들의 공통점은 신용 잔고율이 10% 이상이었다. 거기다가 최근 증권사들의 신용 한도가 닫혀가지고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담보대출을 제공할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전장 나스닥 선물 하락에다가 환율 상승을 또 대응하느라고 외국인들이 기계적으로 매도세를 쳤지만 물량이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신용미수 물량이 싹 털려나갔다. 그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CFD 거래 또한 오늘장 급락 원인으로 지목이 됐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CFD, Contract for Difference, 우리말로 차액 결제 거래라고 해가지고 실제 주식을 보유하고 매도하고 그러지 않고도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매수 매도 금액 차액만 결제하면 수익도 되고 손실도 되고 그런 파생 상품입니다. 재작년에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국내 증권사 전부 이것만 홍보하고 난리쳤는데 이게 리스크가 뭐냐면은 2.5배 레버리지까지 가능해가지고 증시가 과열 내지 투매 이런 변곡점에 있을 때는 그래서 또 변동성이 심할 때 이럴 때 이제 속수무책으로 강제 청산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이 말도 어렵고 설명도 어려운 CFD,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컨셉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번 퀴즈의 경품은 지난 라이브 때 한번 유찰됐던 바로 이 조폐공사 달력. 이게 한때는 명동의 큰손 형님들하고 강북의 저 평창동, 성북동 이런 그 사모님들 사이에서 연초만 되면 서로 구하려고 막 난리 났었던 그런 복덩어리 아이템입니다. 아니, 조폐공사에서 만든 달력이라고 여기 뭐 돈 만드는 종이로 달력을 찍었다는 소문도 있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돈을 찍어내는 조폐공사에서 만든 달력이니까 이걸 갖고 있으면 1년 내내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는 그런 행운의 상징이죠. 요걸 경품으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CFD 거래에 대한 그 앞에 제 설명을 듣고 이걸 어디에 비유를 하면 적당할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 리얼돌. 2. 스크린 경마. 3. 매직 미러. 4. 손등에 비닐봉지 내고 키스. 자, 이 중에서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번호를 오늘 영상 댓글에다가 써주세요. 그 중에서 한 분 추첨해가지고 조폐공사 이 달력 보내드리고 또 아차상도 몇 분 선정해가지고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오늘 K증시 급락의 원인, 이건 이제 2차 전지 소재주 금량이 쏘아올린 불길한 공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뉴스에 그 배터리 아저씨의 공시 위반 여부를 한국거래소에서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이제 조사 내지는 뭐 수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들여다본다. 바로 이 보도. 요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온 건데요. 근데 이제 거기 대응하는 배터리 아저씨의 스탠스가 또 투자자들의 어떤 불안을 증폭시켰다. 거래소에 따르면은 아직 공시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이 배터리 아저씨가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가지고 뭐 몇 월 며칠에 우리가 돈을 좀 쓸 곳이 있어가지고 금양 자사주를 시장에서 몇 주 정도 이제 매도를 할 건데 자신 없는 사람은 뭐 그 전에 팔든가 아니면 자신이 있으면 그때 저가 매수해라, 이런 요 배터리 아저씨 유튜브 방송 내용이 과연 공시 위반이 아닌가 알아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그 상장사 내부자 거래 같은 거는 공시 대상인데 그걸 미리 이제 시장에 흘렸다,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한국거래소 측의 입장이고요. 근데 또 여기에 대한 배터리 아저씨의 어떤 언론사와의 전화 통화가 또 지금 막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아저씨 왈 내가 공매도 세력을 적대시하고 또 개인들이 여기 동조하니까 거래소에서 나를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보복성 조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 왜냐면 거래소는 공매도도 처리해야지 어쨌든 수수료가 생기니까, 이런 발언을 또 했는데 이게 또 언론을 다시 타면서 야, 저러다 진짜 금양 전체가 골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번졌다. 또 게다가 배터리 아저씨가 최근에 대행사를 끼고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유료 강의 컨텐츠를 팔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결제를 한 사람들한테만 미공개 정보를 알려준다는 그런 악소문이 또 퍼져가지고 이것도 현재 배터리 아저씨 팬들이 양분되는, 분열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됐다. 그러니까 배터리 아저씨가 그렇게 이제 개인들 위하고
기관들, 외국인들 그리고 중국 배터리 찬양하는 매국노 공매도 세력도 혼내준다. 거의 그렇게 정의의 사도처럼 그동안 활동을 했는데 갑자기 유료 강의를 하면서 돈 낸 사람과 돈 안 낸 사람을 차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균열이 생겼고 이런 반응이 그 배터리 아저씨가 홍보이사로 현재 근무 중인 금양 그 주식의 투매를 불러왔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요인입니다. 다음 세 번째 오늘 K증시 급락의 이유는 미국의 한반도 반도체 때리기 혹은 편가르기 이게 원흉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새벽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미국 백악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에다가 요구할 것들이 미리 좀 새어 나온 건데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중국이랑 아예 거래를 끊을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발단이 뭐냐면은 바로 지난주 중국 그 정부 산하의 국가 사이버 정보 판공실이 사이버 보안 문제를 구실로 해서 미국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마이크론을 상대로 이제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러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중국 내에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 금지 그리고 금수 조치 등 규제를 예고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백악관이 여기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도 연대 차원에서 미국 편에 서야 된다. 즉 마이크론 반도체가 없는 중국에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신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같이 수출하지 말라고, 쟤네랑 놀지 말자고 막 이제 이런 요청이 담겨 있다는 내용이 폭로가 된 겁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홍콩 증시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중국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들도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반대로 말하면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가 없으면 걔네들도 이제 샷다 내려야 된다는 소리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우리 증시 급락의 원인 또 한 가지는 바로 전 세계 2차 전지 업계 전체가 과열 양상으로 돌입하고 또 거기 연결된 차이나 리스크 때문입니다. 어제 칠레가 리튬 광산을 국영화한다고 그 선언했던 현지 대통령 발표를 전해드렸는데 오늘자 또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전 세계 리튬 매장량 80%를 보유한 남미 국가들이 그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인지 오페소인지 걔네처럼 리튬 수출 기구 설립을 추진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이 세 개 국가가 전 세계 리튬 매장량 3분의 2를 보유한 그 리튬 트라이앵글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번에 브라질이 합류 의사를 밝히면서 우선적으로 리튬 카르텔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름부터가 그냥 리튬 카르텔이야. 참 진짜 이런 사람들이 완장 차면 더 무섭다고. 하여튼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되니까는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그 특유의 포섭 기술을 내세워가지고 막 이런 리튬 제조 국가들하고 지분을 걸고 동맹을 결성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또 그러면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미국 IRA까지도 편법으로 파고든다고 난리인데 글쎄 중국의 SK온 정도의 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3대 배터리 제조사 중에 하나죠. 고션 하이테크 여기는 중국 법인 지분의 절반을 독일 폭스바겐에 넘기고 이제 독일 기업으로 둔갑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스위스 증시에다 상장을 통해 가지고 다국적 기업의 지위로 둔갑해서 미국 미시간주의 배터리 부품 공장 그 설립을 발표한 결과 이번 미국 IRA 보조금 대상 기업으로 올라갔다네요. 다음에 이거는 뭐 우리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도 한번 전해드렸었던 비아디 여기는 칠레 지역에 아예 리튬 배터리용 양극재 공장 건설을 칠레 정부로부터 승인받아가지고 연간 5만 톤 규모의 리튬 인산철 양극재를 여기서 생산하고 요 칠레산 요거를 미국 생산하는 전기차에 공급해가지고 IRA 보조금 대상이 또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CATL도 작년에는 포드에 이어서 올해 테슬라하고 기술 제휴를 통해서 미국의 공장을 짓는데 기술 제휴라는 게 일단 뭐 법인하고 공장 들어가는 자본 같은 거는 100% 미국 회사 명의로 하고 이 중국 배터리 회사는 기술만 제공하는 식으로 해서 대신에 이제 로열티를 지급받는 그런 식으로 또 이 미국 IRA 법안에서 중국산 소재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을 회피하는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일단 이런 방식이 이번에 우선은 합법 판정이 내려진 만큼 이제 또 중국 배터리 그리고 소재 제조사들이 이런 식으로 미국에 침투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이제 4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고요. 이번 주 이슈들 이제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바로 다음 주면은 5월 FOMC고 또 행사의 달, 계절의 여왕 5월로 달력이 넘어가기 때문에 5월 일정 먼저 서머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5월 1일에 시작부터 기분 좋죠. 우리는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고요. 동시에 이날부터 그 지난번에 오페크 플러스가 발표했던 하루 116만 배럴 추가 감산이 또 시작되는 공식일입니다. 그리고 이날 5월 첫날에 미국에서는 워런 버핏의 어떤 인생과 투자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비중 축소 확대했고 또 성과가 어땠는지 사실상 증시에서 제일 좋은 바로미터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5월 2일 화요일에는 바로 FOMC가 개막을 해서 성명서 발표랑 금리 결정은 그 다음날 3일에 발표가 되고요. 이날은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가 한국에서 열리는데 또 전기차 신기술 관련해서 뉴스 플로우가 뜨겁겠죠. 그리고 나면 5월 3일 수요일에 미국 자동차 판매량 4월분이 나오고 여기 또 이제 현대차 기아의 미국 질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죠. 그리고 이렇게 바쁘게 5월 첫 주를 지나고 금요일에는 바로 어린이날로 또 휴장입니다. 진짜 그 수미상관법으로 한 주의 첫날 월요일과 한 주의 끝날 금요일이 휴장일이에요. 근데 이날 또 미국에서 4월 고용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 거래하는 분들은 한 번에 파도 타기를 또 앞두고 계시겠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주 어버이날, 이때부터 일본이 입국자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의무 해제일이고요. 그 다음 어버이날 5월 8일은 바로 위메이드가 실적 발표가 있어가지고 진짜 부모님 몰래 이 위메이드 주식을 샀던 분들이 또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마음 아픈 날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5월 10일 수요일은 구글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가 개최되는데 이 자리에서 오픈 AI 챗봇 그 발드 업그레이드 버전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왜 약간 엉터리 답변 같은 거 나와가지고 망신당했었잖아요. 얼마나 이번에 서력하는지 두고 보고요. 그리고 5월 12일에 MSCI 반기 리뷰 결과가 드디어 공개되는데 여기 MSCI 코리아 인덱스 여기에 에코프로 등등 몇몇 그 유력 후보들이 과연 편입이 되는지 드디어 베일이 벗겨집니다. 이어서 다음 주로 넘어가면 5월 15일 그 월요일 날 스승의 날인데 이날 스코틀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내외신 통틀어서 매우 뜨거운 그런 이벤트가 되겠죠. 그 다음 5월 17일 수요일부터 2023 드론 UAM 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작년에도 이 행사 맞물려가지고 관련주들이 엄청난 기관 러브콜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 되면은 금요일인데 일본에서 G7 정상회담이 드디어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 초청을 받았죠. 이번 핵심 의제는 중국에 대한 공동 관세 등 한마디로 대러 제재 확장판 대중 제재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또 그 다음 주가 5월 마지막 주가 되는데 25일 수요일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금리 결정은 아니고 물가랑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주 토요일이 석가탄신일인데 이게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돼가지고 5월 29일 월요일에 우리 K증시 휴장이고 미국도 메모리얼 데이 우리로 치면 이제 현충일 이렇게 휴장 그리고 영국은 또 뱅크 홀리데이로 휴장입니다. 자 이렇게 행사의 달 5월은 또 많은 휴일과 휴장일과 함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5월의 테마주를 그럼 굳이 꼽으라고 하면은 이제 어버이날 맞이해가지고 부모님 선물 그리고 애들 어린이날 선물 등등 해서 근데 요즘은 뭐 손잡고 백화점 랄랄라 뭐 가는 것도 또 뭐 상품권도 다 옛말이고 그냥 요새는 온라인으로 송금하든가 아니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런 걸로 다 대체가 되니까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궁극의 어떤 제일 큰 수혜주라고 보고 그 밖에 뭐 행락철이라고 여행, 항공, 호텔 이런 거는 뭐 요즘 리오프닝 이후 거의 뭐 사시사철이니까 크게 뭐 5월 테마주로 볼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올해는 사상 유례 없는 폭염이 일찍부터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6월 테마가 좀 5월로 미리 땡겨올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병충해 그리고 삼계탕, 빙과류 요쪽입니다. 자 이제 당장 이번 주 이슈에 집중을 해볼 텐데요. 5월 FOMC를 앞둔 마지막 주 일정이죠. 사실상 이번이 연준 마지막 그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또 그걸 앞두고 우리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는데 우선 이번 주 목요일에 미국 GDP하고 금요일에 4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인플레가 또 공개가 됩니다. 일단 미국 GDP는 뭐 1분기에 2% 정도 성장 예상하는데 이 중에서 물가 관련 항목들 이를테면 뭐 서비스 지출하고 부동산, 렌트비 이쪽의 동향을 봐야 된다는 지적이고 또 PCE 물가 지수의 경우는 이번에도 역시 4.6% 결코 예상치가 낮지를 않은데요. 이제 연준은 다음 주 FOMC에서 이걸 토대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단을 할 것이고 또 그걸로 금리 인상의 경로를 수정하겠죠.
다음 이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요즘 냉랭한 중국과의 그 관계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호텔 신라. 이제 요거를 게시판에서는 모텔 신라. 근데 정말 그 요새 주가를 봐서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니까 뭐 신라 여인숙 여기에 대해서 JP모간에서는 대중국 불확실성 때문에 실적 대비 주가가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면서 그래도 주가가 이제 얼마 전 8만 원을 넘어갔다가 지금 7만 원 후반대에 있다는 점을 들어서 기존 목표가 5만 7천 원을 오늘 6만 4천 원으로 상향을 하고 대신 투자 의견은 언저웨이트 비중 축소를 유지했습니다. 전형적인 공매도 사인입니다. 그럼 또 이제 결국 떨줍 올팔이 그래서 진리다. 아니 작년에 수시로 중국이 전면 봉쇄, 폐쇄, 돌려막기 하고 그럴 때 떨줍 슬쩍슬쩍 했다가 요번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한창 주가 막 8만 원 넘어서 9만 원 갈 때 딱 팔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호텔 신라인지 호떡 신라인지 뭐 욕할 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다음 CLSA 크레딧 리오네 증권에서는 K 엔터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근거로 JYP 엔터는 목표가를 기존 10만 2천 원에서 오늘 10만 7천 원으로 상향했고 하이브는 목표가 25만 4천 원을 오늘 30만 5천 원으로 큰 폭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 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콜했습니다. 다음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K 플랫폼의 양대 산맥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요. 양사의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의 웹툰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수익성은 오프라인 그 트래픽 증가와 앱 수수료 및 콘텐츠 확보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해서 2021년 대비 2022년 수익성이 둔화가 됐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웹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시간 소비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트래픽 확보를 위해서는 현지화된 콘텐츠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된대요. 그런 의미에서 네이버는 한국의 베스트 리그, 미국의 캔버스 등 다양한 시장에서 자체 콘텐츠 제작 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판단한답니다. 근데 카카오의 경우는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 콘텐츠 라인업 강화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디지털 콘텐츠 부문의 마진 확대는 쉽지 않다고 본대요. 그래서 네이버는 목표가 26만 원의 아웃퍼폼, 카카오는 목표가 5만 7천 원의 투자 의견 중립 불렀습니다. 오늘 또 마침 저의 친정 CT도 이 카카오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는데 여기는 목표가 기존 6만 8천 원을 오늘 6만 6천 원으로 내려잡고 투자 의견은 마찬가지로 중립 불렀습니다. 진짜 카카오를 보면은 불과 2년 전에 이게 16만 원, 17만 원까지 갔던 주식인데 그렇다고 지금 뭐 카카오가 뭐 잘못됐나요? 여전히 대한민국 5,200만 전 국민이 매일 실시간으로 쓰고 있고 또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그놈의 마바라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 늘 가까이 있는 기업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기술 이거 지금 둘 다 해당되는 게 카카오 아니에요? 근데 왜 주가는 지금 3분의 1 토막이 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지주사의 숙명 바로 디스카운트 그리고 무조건 남들 살 때 그냥 무지성으로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은 분명히 호구인데 그 호구가 내 눈에 안 띈다? 그럼 그 호구가 바로 나다. 그래서 내일 뉴스를 내일 보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매일 저녁 7시에 배달해 드립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 장중에 뉴스 속보나 종목 뉴스 따위에 이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일 나올 뉴스 정도는 오늘 저녁에 미리 다 파악을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 금융시장이라는 전쟁터에 한 발 앞선 전략을 들고 나갑니다. 우리가 이들과 어떤 페어한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들이 아는 정보를 똑같이 하루 전날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구성 취지인 정보 민주화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4월 25일 화요일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우선 내일 정부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제 수처리, 수질관리, 상하수도, 가뭄 테마 이런 건 이제 딱히 철이 없는 그러니까 그냥 올 시즌으로 이제는 테마가 형성되어 있고 1년 내내 정부에서 컨트롤합니다. 이건 이제 증시에서 4대강 수처리 등등 뭐 앞에 키워드 다 말씀드렸죠. 다음 이제 제가 총리실 TV에서 완전히 요즘 올인하고 있는 규제 혁신 관련해 가지고 내일 정부가 화물용 전기 자전거 규제 합리화 관련 규제 심판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게 그냥 길에 그 따릉이 같은 그런 자전거 말고요. 정말 그 대용량으로 택배 트럭을 대체할 그런 새로운 운송 수단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거는 그냥 사람이 발로 구를 수 있는 자전거의 그런 짐칸 크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전기 배터리가 또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근데 하여간 이 정도 배터리는 뭐 거의 폐배터리 재활용만으로도 충분히 동력이 이제 제공될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테마, 그러니까 스마트 그린 물류, 이게 또 증시에 연결이 됩니다. 다음, 내일 정부에서 발표할 보도자료 제목이 미리 나왔는데, 이게 바로 2022년 공공기관 산재 사망 30% 감소, 이겁니다.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테마로 증시에 또 있죠. 이어서 내일 환경부가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해결 시범사업 추진, 요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층간소음 관련주들 중에서 뭐 인테리어, 건설 장비, 뭐 이런 쪽이죠. 다음, 내일 농식품부가 2023년 대한민국 축산대전, 근데 조금 뜬금없지만 이제 여기 대체육이랑 비건 이쪽 식품 개발도 이런 때 주목받기 좋죠. 아니 물론 이 축산 농가를 무슨 대놓고 소외시키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콩이랑 그런 비건 식품의 원료도 우리 농촌에서 재배하는 작물들로 만들어지고 다 그런 거니까요. 다음, 내일 해수부는 해양 바이오뱅크 소재 상용화 첫발 내딛다라는 또 보도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 생명자원 통합 정보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해양 바이오 테마가 또 증시에도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 공정위로부터 2023년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결과 발표가 또 있습니다. 참 진짜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도 그놈의 그 재벌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이거는 참 정리가 안 돼요. 외국인들이 그놈의 K 물적 분할, K 중복 상장, 그리고 이렇게 뭐 상장 종목들만 계속 늘어나서 시총 다 잡아먹는 이런 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가장 문제라고 꼽습니다. 이어서 과기부는 실감 교육 콘텐츠 체험 학교 모집.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 AR, VR 이쪽인데, 물론 뭐 이쪽 분야가 성장성이 있고 또 뭐 미래지향적인 기술이고 뭐 가치가 있고 다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주가가 너무 먼저 달려나간 테마치고 순탄하게 또 산업이 유지되는 그런 분야를 못 봤어요. 그게 다 불안감 때문 아닐까요? 자, 그리고 내일 정부와 여야가 TK 신공항 특별법을 공표할 예정인데,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여러모로 이해득실을 잘 따져봐야 되겠죠. 다음, 내일 경제지표는 이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이제 리오프닝하고 행락철이 본격화되면서 온라인 물류나 온라인 그런 주문이 좀 식었나? 이걸 체크해 봐야죠.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3월 신규 주택 매매, 그리고 빠르면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국빈 방문 이 행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서 한반도를 한번 또 언급을 한다면은 이게 뭐 이제 우방의 지위를 우리한테 재확인하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또 그러면 이제 중국이 또 발작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하여튼 어렵습니다. 이건 뭐 이제 시소가 있는데 양쪽에 한편에는 미국 놈, 한편에는 중국 놈이 앉아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우리는 중간에서 이제 무게추 잡는 역할을 한다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쪽으로 가서 이게 기울어 가지고 이쪽에 올라가면 상대편이 천장에 머리를 박고 발작을 해. 그래서 또 우리가 이쪽으로 반대로 가면 또 이쪽이 올라가면서 여기가 천장에 머리를 박고 우리한테 지랄을 하고, 지금 한반도의 지정학적 그 위상이 이렇습니다. 다 내일 증시 일정은 정말 국내외 굵직한 업종 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K증시에서는 현대차, 현대위아, OCI, 삼성카드,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미국은 더 화려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다음 미국 대표 반도체 장비 제조사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그 밖에도 3M, GE, 맥도날드, 바이오젠, 브라이즌, 비자, 스포티파이, 그리고 요즘 전기차에 정말 진심인 제너럴 모터스 역시 내일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